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나온 무순이 줍줍 아파트 세 자릿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바로 삼선동에서 나왔던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무순이 청약이 45가구 모집에 6,098명이 신청을 했죠. 경쟁률로 따져보자면 135대 1을 찍었는데 분양가 자체가 11월 달에 나왔던 분양가가 좀 비슷하게 보여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84제곱 45세대 모집에 6,098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서울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밑불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초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이 13억 9천, 그러니까 14억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분양가만 해도 현금 박치기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대출을 끼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가상금리 시중은행에서 살짝 내린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1.91대 1에 당초 11월에 나왔던 이 분양 경쟁률 이 정도 찍었었는데 막상 마지막에 가서 계약서를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45세대가 쏟아져 나왔는데 무려 거의 6,000명, 6,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아직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런 이 신념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5억 정도 해당되는 송파, 이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 여기도 무순이 청약이 떴었는데 8,000명이 몰렸습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았죠. 9억 8천 정도. 84제곱인데 송파권이라고 해서 강남 3구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일단 송파권 아파트가 신축이 9억대라는 거, 84제곱이 요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거의 15억에서 20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어떤 착시 현상도 일으킬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무순이 청약 8,000명이 몰린 거고요. 지금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특별 공급 선상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다자녀도 지금 규제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3명 이상 자녀를 둬야지 다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자녀 이상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청약이 가능한 그런 어떤 수준이라서 8,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 따지자면 5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아파트 가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창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청약 지원자들이 몰린 세종 아파트,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어제만 해도 한 가구 모집에 무려 57만 명이 몰렸어. 야,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분양가가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당첨이 돼도 부담이 없죠. 전세가도 좀 비슷비슷하고 분양가하고, 그래서 전세로 일단 돌려놓는다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구 모집에 거의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84제곱 공급세대 84B죠. 그래도 84제곱 D하고 같이 나왔는데 평면이나 위치를 보면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월 7일은 바로 84D와 105B제곱. 여기 깜빡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은 다시 청약폼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84D가 3억대, 105B도 3억 9천대로 나왔죠. 그래서 8년 전 분양가로서 상당히 분양가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오늘 2세대 정도 나왔는데 경쟁률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100만 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렇게 무순위 줍줍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분양단지는 청약홈에 내놓으면 뭐 100만 명, 200만 명까지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깜깜이 분양을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약홈에 굳이 등재를 시키지 않아도 건설사 홈페이지 자체 셀프로 진행하는 또 무순위 줍줍이 있어요. 이런 데는 또 아주 쏠쏠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로 분양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훅 떨어지죠. 5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청약이 5천 명에 그쳤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별내 자이더스타. 얼마 전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어요. 아마 여기 아는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GS건설 자체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는 얘기. 84제곱 5억 2천만 원 수준인데 같은 면적 매물이 지금 11억 7천에서 12억 선에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되면 5억 이상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편법으로 무순위 청약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편법은 아니죠.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굳이 청약홈에 건설사가 등재시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무순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내 자이더스타는 이상하게 직거래가 굉장히 많아. 뭐 5억, 7억, 6억, 뭐 9억. 좀 상당 부분 좀 이상한 거래들이 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물로 내놓은 이 가격들을 보면 대체로 11억에서 12억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별내 자이더스타가 3월에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역시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GS건설 홈페이지 3월 달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4제곱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동일하게 5억 2천만 원 수준, 대략 6억 정도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깜깜이 분양으로 나오면 도대체 뭐 알 턱이 없으니까 이거 뭐 경쟁률을 의식해서인가인지 몰라도 깜깜이는 좀 너무하죠. 좀 정보가 투명하게 좀 공개가 돼야지 뭐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청약홈이 아닌 건설사 홈피에서 등장하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유주택자가 줍줍을 하지 못하는 3월이 오게 되면 무주택자만 이 줍줍에 청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개편된 법안이 적용이 되겠죠. 이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곤지압력 제일풍경채, 뭐 유주택자 이제 이외에 무주택자만 지원하는 그 법이 오기 전에 뭐 마지막이다 해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는 조금 이 제일풍경채 이 곤지암의 위치에 있는 이 포지션 치고는 6억대라는 분양가는 조금 비싸다. 84제곱은 너무 비싸잖아. 곤지암 쪽에. 정말 뭐 소머리 국밥 먹고 돌아서야 할 듯 그런 어떤 쎄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무순위라고 하지만 아무 곳이나 찌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또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역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함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동탄역 롯데캐슬 역시도 뭐 지난번에 시세 차익 10억에 뭐 300만 명이 몰렸던 그런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죠. 대단지 강남 상구 아파트에 준하는 가격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뭐 교통편이 일단 뭐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무순위 청약을 이틀째 그 당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웹페이지를 도대체 두드려서 뭐 열려야지 뭐 청약 접수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 이 정도로 폭주를 하게 되니까 청약홈에서도 뭐 날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84제곱이 4억 7천 그리고 5억 5천으로 나왔고요. 102제곱은 6억 3천 선에 나왔었죠. 지금 거래되는 거래가를 보시면 동탄역 롯데캐슬이 15억 5천 정도 됩니다. 84 기준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11억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역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홈에 나올 수도 있고 롯데캐슬 자회사 홈페이지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월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청약홈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별내 자이더스타처럼 GS건설 홈페이지도 좀 간간히 좀 살피셔야 되고
롯데캐슬 홈페이지도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 여기도 또 뭐 청약 폼에 내면 거의 300만 명, 500만 명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롯데캐슬 자사 홈페이지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 뭐 매물 평균가가 16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시세 차익이 12억 정도 되죠. 지금 뭐 GTX-A가 지나가는 이 동탄역, 이 지하철역 주변은 조금 보합세를 보이지만 이 지하철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가가 더욱더 높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아주 크고요. 일단 3월에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진입할 뭐 유일한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요. 전월세 현황을 보면 전세가가 동탄역 롯데캐슬이 5억 6천 정도. 그러니까 뭐 분양가 이 4억 7천보다는 더 전세가가 높게 잡혀 있죠. 그래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어쩌면 또 새로운 또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40평대는 지금 18억 정도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네요. 40평이 지금 이 분양가가 뭐 6억 정도, 6억 3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뭐 거의 뭐 1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세가는 뭐 7억 7천이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확실히 더 올라간 느낌. 뭐 40평대도 지원한다면 뭐 잔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내 돈 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내자이드스타, 동탄역 롯데캐슬, GS건설과 롯데캐슬 홈피를 잘 주목하시라. 3월 달에 등장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뭐 무순위 집주분 뭐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5년 전, 8년 전 분양가로 나오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최근의 분양가로 나오면 이 답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보십시오. 10억 불로 난 아파트가 뭐 반토막이 나서 5억 정도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경기도권에서도 발생하고 또 서울권에서도 간간히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뜻밖의 상황의 집주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호가 10억에 이르던 고독 대장 아파트들이 뭐 5억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GTX 뭐 교통 호재로 말미암아 평택, 지제 쪽, 삼성, 전자의 어떤 뭐 산업단지에 엄청난 어떤 호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 가치를 자랑을 했지만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면적으로 산업단지와 교통호재를 물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어떤 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겠고요. 서울 집값이 4주 만에 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송파, 서초, 용산, 마포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뭐 보합세에 가까운 상승세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0.04% 내렸죠. 그만큼 지금 뭐 울산, 전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 이 자치단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급변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틈새를 노리면서 수비적인, 공격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칫 내가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살아는 팜 와자작 깨질 수가 있습니다. 수비적 관망세가 확실히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급격한 자산 시장의 이 변동 포인트, 지금 미국발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한국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 포인트 잘 잡아내는 것 중요하겠죠. 일단 금융시장 선택지 넓히셔야 됩니다. 뭐 주식시장 혹은 가상화폐, 국채시장 등등등등등 다변화된 그런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기회를 잘 노리시면서 현금을 잘 착실하게 차곡차곡 잘 쌓아두시면 정말 좋은 기회, 특히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에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기회들이 활짝 열릴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 시장 참으로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 사태에 직면해 있죠. 그만큼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순위 물량 보시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들은 조금 선택지를 두시고, 그렇지 않는 곳은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급격한 자산 시장의 변동 포인트 잘 잡아내시면서 금융시장의 선택지 넓혀봐 가면서
현금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골드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